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성공한 투자자는 100명 중 5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듯이 다음 주 시장 미리 준비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2부 역시 생방송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 시간과 더불어서 생방송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해 주세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열어볼게요. 자, 저는요.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진성 TC고요. 11,700원에 21% 보유하고 계시네요. 적궁 전문가님 선택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강태공 전문가님 팬입니다. 레몬이고요. 15,490원에 18% 보유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자,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진성 TC는 우리 적궁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진성T 씨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정부에서 이제 미래채기가 나오면서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올라가지 않았던 수소차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또 진성T 씨가 또 수소차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인프라 투자가 된다고 하면 인프라 투자 어떤 뭐 도로도 깔고 건물도 짓고 기타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건설 장비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들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수소차는 아직은 매출이 많지는 않지만 신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두 가지 재료가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근데 그런 호재들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6,000원대 했던 주가가 9월 달 들어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주가가 정확하게 2배가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미 주가에 이만큼 반영이 됐다는 거죠. 단기간에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진짜 굉장한 테마가 붙었을 때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시세를 내고 지금은 약간 힘이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 어디까지 내려올까? 그게 지금 관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또 이 시점에서 정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매수하신 단가를 제가 보니까 11,700원 정도면 한 요쯤 될 텐데 제 눈에는 이 종목이 여기에서 바닥이 형성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보면은 한 12,000원 정도에서 고점이 형성이 돼서 요 구간을 약간 이렇게 횡보할 것 같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보통 우리가 박스라고 부르는 구간이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는 거는 큰 문제는 없고 또 지금 사는 사람한테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매수가를 넘어서 위로 시세를 내는 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주가를 제가 크게 늘려보면은 아직 더 성장의 여력은 있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 보여지고 다만 최근에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이 구간에서 넘어서서 신고가의 13,000원 위쪽까지 갔을 때 분할 매도로 들어가면 될 것이고 장기 투자면 적어도 올해보다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본전까지는 무난할 거예요. 그러면 그쯤 가서 적당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일단 단기 시세는 가능하나 신고가를 갈 정도로 그게 센 시세는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성 TC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레몬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강태호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일단 뭐 레몬이라는 종목은 사실 뭐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이슈 웬만한 걸 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마스크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사실 가지고 있고, 뭐 방호복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혈장 치료 관련해서 이 혈장 분리막 기술을 보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가지고 있고, 참 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를 봤을 때 이렇게 다중적인 모멘텀을 가져간 종목들이 과연 몇 가지가 될까 싶을 정도로 레몬이라는 종목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과거 4월 때부터 큰 상방을 보여주는 듯 싶다가 큰 상방을 아쉽게 이어가지 못했죠. 이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대가 뭐냐고 하면 12,000원이죠. 12,000원. 과거 이제 상장 이후에 시세를 주지 못했던 구간대가 12,000원이었고요. 이 구간대를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로서 뚫어줘 놓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더 큰 상승을 하지도 못하고 더 큰 하방을 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흔히 잘 아는 주가를 이제 상방으로 올려놓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계속 롤링하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종목은 12,0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2만 원 정도까지 18,000원, 2만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봐도 괜찮습니다만은 사실 12,000원을 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조금 위험한 구간대 같아요. 그래서 종가상 12,000원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1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를 1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인텍 2,220원에 비중 20%. 네, 2,220원에 20%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인텍이었고요. 자, 먼저 바로 도와드릴게요. 먼저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과 또 적풍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강태공 전문가님. 네, 강태공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파인텍이라는 종목을 2,200원에 가지고 계신다고 보니까 과거 작년에 이때 한번 상방 파동이 크게 나왔을 때 들어갔다가 좀 물리신 것 같아요. 혹시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럼 이 종목을 뭐 매수하시고 지금까지 들고 가심에 있어서 뭐 어떤 이슈라든지 뭐 따로 뭐 알고 들어가셨는지 뭐 기다리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나? IT라고 해서 네. 그 앞으로 발전 장기적으로 보고 구입했는데 아, 장기적으로. 그런데 목표가 손절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파인텍 같은 경우 뭐 IT 쪽으로도 근데 볼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뭐 한다고 하면 OLED 쪽에서 이제 그 과거 최근에 원래 좀 수혜를 받았던 게 폴더블 폰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OLED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졌었고. 예. 그래서 이때 상방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뭐 그 죽는 건데 사실 폴더블 폰이 처음 나오기 때까지는 해도 파인텍이 아니라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 이제 나오면은 분명하게 지금 뭐 굉장히 잘 팔릴 거고 부품이라든지 OLED라든지 폴더블 폰 관련돼 있는 이 종목들의 이 부품 소재 이런 게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생각만큼 강하게 나와주지 못하는 거고 다만 일단은 파이팅 종목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머나먼 미래를 봤을 때 뭐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때도 큰 파동이 그나마 나와준 것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컸던 것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한 가지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현 시장에서 이 종목을 강력하게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이 사실은 조금은 약한 구간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폴더블 폰 2도 나와줬지만 그 2가 나왔지만서도 핸드폰 부품과 있는 종목도 안 올랐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 이 이슈가 사실 좀 약한 상태고 그나마 그래도 지금 뭐 사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시장 때문에 사실 이때 하락은 뭐냐고 하면은 3월 달에 이 코로나 시장 나와주면서 나와준 하락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이때는 어차피 이때 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락은 솔직히 무시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장에서 안착해줬는데 이 위로를 못 올라갔어요. 위로. 그렇다는 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장 하방에 따른 하방이 뭐 따라 나와줬을 뿐인 거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자리는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주식을 좀 혹시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20년 전에 알고 있고 뭐 조금씩 그냥 했습니다. 아, 그럼 이런 왜 물어봤냐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하나의 뭐 기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이런 캔들 아마 이제 나중에 그 캔들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런 영망청 캔들이 나와주잖아요 월봉상에. 예. 그 보통 이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대가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보통 4분의 3 구간까지. 그래서 이렇게 네토막을 보통 내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네토막을 내게 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구간이 이 구간이잖아요. 예. 그럼 이 구간을 제외하게 되면은 보통의 그 캔들이 조정이 나올 때 이 4분의 3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주고 여기서 물량을 모아갔을 때 강한 반등을 다시 뽑아내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1,2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한 1,300원 정도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 시장의 하락 때문에 깬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이 밀기 네. 때문에 미는 거니까 그거는 네. 무시하시고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데 1,300원대를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 여기서 물량을 더 계속 모아가는 구간대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2,200원대를 뚫고 다시 강한 시세를 뽑아내면서 2,500원, 3,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캔들이 월봉이잖아요. 네. 월봉인 만큼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년 이상은 가지고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런 계획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파방에서 좀 더 빠지면은 추매를 하셔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1,300원 전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표가 3,000원 정도까지 다시 보셔도 충분히 분명히 이 구간대 물량을 다시 더 상방으로 날리려면 이 구간대 물량을 소화시켜야 돼요. 그럼 2,500원, 3,000 구간까지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1년 이상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굳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혹시 재무 상태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재무 상태는 사실 뭐 기업 분석을 들어가시면은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재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당장에서 사실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 3분기, 4분기예요. 사실 뭐 1분기, 2분기는 보면은 과거에도 이 기업이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더 크게 나와줬죠. 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는지 봐야 되고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 재무 상태는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로 이번 연도 재무는 예전보다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재무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재무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장 폐지가 안 될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은 들고 가는 거 전혀 문제 없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말씀하는 게 그게 상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요.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되려면 일단 적어도 연속 4년, 5년 적자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종목 보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적어도 이 종목이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죠. 예, 예.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땐 지금 적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 2019년도에 흑자였던 기업이 그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되면서 적자 전환과 함께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무너진 게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 이 종목 자체는 적자인 기업이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적자를 기록한다 해봐야 이미 적자였던 기업이 또 적자라 해가지고 이게 악재가 될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오히려 이 기업이 흑자 전환하게 되면 다시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죠. 네, 2차 전지도 이게 관여하는 것 같은데 2차 전지라 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걸 2차 전지라고 하죠? 2차 전지를 하는 거에 따라서는 기업 분석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까지 다시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한 건 없어요. 근데 예, 확인한 제가 건 없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확인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봐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보이다시피 여기 기본적으로 파인텍이 디스플레이 부분과 관련 부품이라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핸드폰 쪽 사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반기 보고서 들어가서 이제 사업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당장에 확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 여기 있네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여기 적혀 있기 사업 보고서에 2차 전지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2차 전지로 엮일 확률이 있습니다. 예, 자동화 설비. 예. 보이시죠 이거?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업 보고서를 더 이제 분석해 보시면은 여기 뭐 OLED 본딩 장비 예. 관련해 가지고 뭐 장비 전문 회사에서 뭐 2차 전지 제조장도 뭡니까? 자동화 설비 개발 및 수주에 성공했다 나와 있잖아요. 예, 예. 2차 전지 엮일 확률이 있으니까 만약에 2차 전지까지 보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분석해 보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 전문가님
예. 폴더폰이라 하면 예.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많이 생산될까요? 이게 접는 왜 노트식처럼 이렇게 반 페이지 시계에서 한 페이지로 접는 폴더폰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포함되나요 혹시? 그것도 포함된다 보고 있고요. 이제 또 보면 폴더블폰 지금 이제 얘기한 게 그거죠.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한다는 게 이렇게 반씩 접어서 거의 노트북처럼 이제 키보드 달고 그것도 이제 지금 본격화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미래를 봤을 때는 폴더블폰 사업은 굉장히 더 클 수밖에 없지 예. 않을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그 이슈를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중요한 거고 지금은 뭐 아직 착공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폴더블 2까지는 이미 이슈를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앞으로- 또 받아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페이지도 나오지 않을까요? 폴더폰이. 계속해서 나오죠. 앞으로 계속 예. 더 발전하겠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더 가져가기는 어려운 거고 예. 시장에 더 자세한 거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필요하신 분 방금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모멘텀 방금 이제 목표가도 한 3천까지 보셔도 된다. 이것만 예.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문자창을 또 열어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요, 이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주린입니다. 유한양액이고요. 인생 종목이라고 기회일 때마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현재는 62,000원에 15%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위에 있는 또 강태공 전문가님 선택을 해주신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저는 피플바이오 42,000원에 10%인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먼저 인생 종목이라고 하셨던 유한양행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 말고 적풍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강태공님 갔다 와가지고 제가 좀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한양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지난 9월달에 이제 기술 수출, 8월달이었었죠. 8월달에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도 이제 7만 원대를 이제 상방 돌파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장이 밀리다 보니까 이만큼 좀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회사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회사 잘 돌아가고 있고 뭐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도 여전히 똑같이 출근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이쪽보다는 좀 미국 대선이나 이쪽으로 관심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좀 멀어진 것도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최근에 좋은 호재들을 너무나 많이 뿌려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반영이 됐고 지금은 약간 쉬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매수 단가가 62,000원대에서 한 뭐 15% 정도 들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할 의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접근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인생 종목이라 하면 이 종목이 앞으로 평생 내가 가져가면서 쌀 때 사서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자산에 이제 불려 가시겠다는 그런 플랜들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가격이 과연 그 정도로 좋은 바닥 구간이냐? 그거로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약간 좀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면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도 좀 있고 연말에 혹시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으로 가게 된다면 이 유한양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4조 원짜리 종목이에요. 큰 종목이기 때문에 큰 손들이 나갈 가능성이 일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확인하고 사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비중이 15%니까 아직 충분히 여유도 있고 괜찮아요. 막 기술 수출 나와가지고 7만 원 위에서 사신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는 문제는 없지만 한동안은 너무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고 하면은 뭐 밀릴 일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혹시 밀린다면 한 5만 원 선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장이 나쁘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매수하는 물량들은 좀 신중히 들어가시면 되고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좋은 호재들이 있을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워낙에 많으니까 성과도 내고 있고 그렇게 좋은 얘기가 많을 거니까 이런 회사는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바이오 제약주를 무시하고 뭐 다른 걸 산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 주가들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천천히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한양행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또 다음 종목 피플바이오였습니다. 강태훈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일단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높다고 표현한 게 뭐냐고 하면 신규 상장주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방으로 올려버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빅히트를 여러분들 아시게 빅히트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고 하면은 상장 이후에 이 보호예수 물량을 걸어두지 않고 바로 이제 상장되자마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조사를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이 상장 이후에 매도하는 물량을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차익 물량이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가 그제장에 공시가 있었던 게 추가 상장을 170만 주라는데 한 주당 평균 단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 그러다 보니까 이 빅히트라는 종목이 좀 악재였는데 피플바이오도 뭐가 문제냐고 하면 이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방 이후에서 지금 이제 공모가가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 2만 원대인데 이제 피플바이오에 대한 이 보호예수 물량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뭐냐고 하면은 20%예요. 20%에 달하는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이제 1개월입니다. 보호예수가 1개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11월 달에 되면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겠죠. 그럼 지금 이제 유통 가능한 물량 중에 20%의 물량이 보호예수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모가 2만 원. 지금 갖다 매도한다 하더라도 100% 구간대 수익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거는 악재라든지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눌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5,000원 좀 더 본다고 3만 원대를 정리가로 잡고 좀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셔야지만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 한미약품인데요. 예. 그게 네. 내가 네. 30만 4,500원인가 그렇게 사가지고 네.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옛날 생각만 하고 그걸 사라고 그게 70만 원 될 거라고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계속 네. 떨어지는데 어제 많이 네.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여기 뉴스에 보니까 뭐 어쩌고 나왔던데. 네. 그거 여러모로 좀 고민이 크실 것 24%예요. 같으세요. 예. 네.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저희 오늘 예. 적풍 전문가님이랑 또 강태훈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예, 적풍 전문가님요. 네, 적풍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한미약품이 좋은 회사는 맞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더 좋은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오랫동안 역사도 있고 기존에 쌓아온 기술력도 있고 절대 망하지 않은 회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번 주하고 지난주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내려온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실적에 적자가 나왔어요. 예. 네. 어제 근데 뉴스에. 그죠.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분기 적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흑자는 계속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적자가 났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주가 하락을 했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평소에 흑자를 잘 내던 기업이 적자를 냈으면 이거는 굉장히 나쁜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잘 버텼다는 게 저의 평가예요. 이 정도면은 나름 선방했는데 왜냐면 요 며칠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거의 적자로 인한 주가 하락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멀쩡한 기업들도 더 많이 빠졌거든요. 삼성전자도 하루에 5% 빠진 거 보세요. 그 정도면 선방한 거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한미약품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회사가 그게요. 잠깐만요. 그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이 네. 그 백신 그걸 연구 중이라고 좋을 거라고 추천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랑 연관이 없는 기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뛰어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일수록 아무래도 기술력도 있고 그런 내공도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미약품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앞서 봤던 기업들에 비해서 한미약품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최근에 몇 년 연속으로 좀 이 투지 시장에서 실망스러운 이슈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기술 수출을 했던 것들을 다시 반환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술을 뭔가 그렇죠. 좋은 약이 있어서 팔았다가 빠꾸를 당했어요. 흔히 한다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주가는
과거에 있었던 뭐 70만 원까지 가는 거는 솔직히 너무 좀 과대평가한 거라 생각하고 적어도 현재 구간 대비 지금 주가가 26만 원대니까 한 40만 원 선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뭐 적자도 나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 회사는 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가혹하게 평가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회사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대 매수하신 타이밍은 저는 굉장히 잘 샀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40만 원에 넘어갈 때 지난 8월 달에도 기술 수출 이슈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사셨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사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총이 3억 원이 넘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최소한 1년 정도 보시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지금 30만 원대 편입하신 게 잘 사셨다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실적의 적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 하락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한 25만 원 선 정도에서 적당히 바닥을 만들다가 다시 연말쯤에는 30만 원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결정되고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면은 주가가 저는 한 40만 원까지는 정상적으로 갈 거라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치료제가 만약에 이 한미약품을 통해서 뭔가 한미약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약이 나왔다. 그러면은 40만 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70만 원도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직은 기대칠 부분이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저 정도만 보시고요.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그때 조금 더 편입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두셔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종목은. 예. 네, 궁금하신 예, 거 있으면 또 연락 감사합니다. 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은 장기적으로 이제 들고 가는 방법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문자창이 뜨겁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예,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예스24고요. 17,2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위에 있는 드림 시큐리티 4,000원에 20%입니다.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예스24는 우리 적풍 전문가님 또 도와주시죠. 예스24 이 종목이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죠. 바로 이제 다가오는 카카오뱅크의 상장 기대감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장외에서 엄청나게 지금 대박이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역시도 코로나 때 2,000원대 하던 주식이 1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대충 뭐 3,000원 계산했을 때 바닥에 사가지고 6배 이상 수익을 보시는 분도 계셨다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신 거랑 똑같은 거야. 17,200원이라는 매수 단가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싼 자리에서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미 그런 거를 알고 사야 돼요. 앞으로 그냥 무작정 좋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여기서 들어왔지만 누군가는 더 싸게 사가지고 지금 2배, 3배, 4배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이미 1차적인 무너진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얼마 전에도 또 유상증자도 하고 그러면서 잠깐 이슈가 되긴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재료 같은 것들은 다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요. 좋은 소식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추세를 지켜주었으면은 더 가겠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 무너져가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 종목은 다음 주가 저는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주가가 최소 14,000원 이상까지는 복구를 해주면은 좀 가져가 볼 수는 있어요. 바닥을 만들고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빠른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더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회복할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기대치가 높았던 종목들은 상장하고 나도 무너지는 게 또 일반적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이거는 빠져나왔어야 되는 구간을 놓쳤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략적으로도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에 14,000원 이상 올라간다면은 약간의 물량을 추가라도 하셔서 그러니까 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한 15,000원 선까지 갔을 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저는 마음 편하실 것 같다. 나중에 다시 복수하는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다음 주를 아무리 기다렸는데도 14,000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놀고 있고 힘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반이라도 정리하셔가지고 저는 현금을 확보하시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진짜 더 떨어지거나 했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고 그렇게 장기 투자로 전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그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스24 도와드렸고요. 또 이어서 드림 시큐리티님 강태훈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세요. 네,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과거에 많이 알다시피 뭐 공인인증서 폐기 관련된 이슈도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뭐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투자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뭐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도 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는 굉장히 차트상 봤을 때 다음 달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하방 추세는 일단은 살아 있어요. 상방 추세는 살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대가 이 구간에서 모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던 이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물량을 모아가던 구간은 이 구간이 맞다라고 보셔야겠고요. 지금 이제 추세대를 이제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점대 이 저항대를 연결했을 때 이 구간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삼각 수렴이 마무리되는 구간대가 나와요. 그럼 적어도 이제 이 흐름을 캔들로 주봉상 봤을 때는 한 4개, 5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사이 이 구간대 와주는 사이에서 이제 큰 변곡점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좀 그냥 여유롭게 봤으면 좋겠고요. 일봉상 봤을 때는 열려있는 구간대가 3,080원까지는 열려있긴 합니다. 3,080원이니까 열려있기 때문에 좀 크게 좀 이 하방을 좀 잡아놓고 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주봉상 이 5,000원대 구간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7, 8,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7, 8,000원까지도 목표가를 보시면서 손절가 최대치인 3,000원 이 물량을 모아갔던 이 구간대 하단이 3,000원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EDGC를 샀거든요. 예. 근데 14,000원을 사갖고 자꾸 떨어졌어요. 네, 많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세요. 네. 자, EDGC고 또 1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알려주시죠. 비중 30% 되거든요. 30% 확인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오늘 강태공 전문가님 또 적풍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강태공 전문가님이요. 네, 강태공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EDGC라는 종목을 지금 14,000원에 단기적으로 샀다고 하니까 이슈는 뭐 안 물어봐도 너무 간단하게 좀 이 진단 키트 관련된 거 보시고 사셨겠죠? 예. 그래요. 일단은 뭐 EDGC를 14,000원에 매수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한 보름 전에요. 그래 일단은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뭐 큰 고점대 구간에서 매수를 안 하셨다라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뭐 종목이 빠지는 거는 시장 하방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진단 키트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뉴스를만 본다 하더라도 치료제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뭐 어디에 뭐 병원에서는 치료제 관련돼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 있는 거를 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진단 키트에 대한 모멘텀이 과거에는 빠르게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치료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멘텀이 많이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차트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월봉 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지금 11,000원 구간대 이 구간대를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구간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EDGC라는 종목을 봐야겠지만 이 구간에서 횡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2만 원 위로는 한 번 더 올려놓고 죽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일단 한번 2만 원까지 올라가는지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했다시피 지금 시장 분위기상 진단 키트가 많이 그 이슈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단 시청자님이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저점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뭐 지금 당장에 들어간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고 봤을 때 저점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 EDGC라는 종목이 진단 키트로 이슈가 되기 직전의 자리는 5,000원대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고점이라고 하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시청자님이 들어간 자리가 왜 위험한 자리였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추세를 꺼버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상방 추세라고 하거든요. 예. 이 혹시 추세에 대한 건 알고 계신가요? 추세가 어느 정도 보는데요. 예. 애매하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원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지금 이 흐름, 지금 이제 저점대를 이어버리면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반등을 주고 반등을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방을 지켜주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게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방으로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들어간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고 하면 상방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 하방 추세로 연결된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위험한 자리예요. 예. 다만 이제 이 마지막으로 지켜볼 건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이 지켜주는 구간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괜히 이거 손절 못 치겠다고 욕심내다가 손실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17,000원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17,000원 정도, 17,500원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뭐 목표를 크게 본다고 하면 25,000원까지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다만 손절가를 꼭 지켜주세요. 손절가 1,500원 정도. 1,500원대를 무너졌을 때는 정말로 이제는 이 종목이 뭐 9,000원까지도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8,000원, 7,000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손절 친다 하더라도 크게 먹을 종목 많기 때문에 손절가만 꼭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는 걱정될 건 없고요. 사실 뭐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만 봤을 땐 걱정할 건 없지만 손절가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예.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또 강태공 전문가님의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대로 제가 매매하는 방법들을 따라왔을 때 돈을 벌 수 있었는가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리면서 2021년도에 대박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에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이 많은 분들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정말 조정이 나올 때는 진짜 도망을 가야지 주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정말 우리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계좌를 제대로 바꿔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 2021년도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는 명심하기보다는 버블을 명심하시면 돼요. 버블. 증시의 버블은 저는 분명하게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파동을 기억합니다. 비트코인 파동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이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해외 이제 자동차 우리 얘기하는 3개가 있죠. 우리 BMW 이런 거 말고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 급해가지고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할 만큼 비트코인 당시의 파동이 엄청났어요. 그러니
증시의 버블이 이제 2021년도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내가 집도 사고 싶어요, 차도 사고 싶어요, 억대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오늘 방송을 집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굉장히 쉬워요. 많은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매매는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주식에 중독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매매를 자꾸 더 많이 해야지, 종목을 하나라도 더 사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확실한 종목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천만 원을 우리가 찍습니다. 1천만 원을 우리가 종목에 투자했을 때 100%짜리 수익을 하나를 보게 된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천만 원을 찍어요. 다시 100% 수익을 보게 된다. 그럼 4천이 되는 겁니다. 4천을 다시 우리가 찍어요. 100% 수익을 보게 된다. 8천이 되는 거예요. 8천. 벌써 그냥 3개, 종목 매매 3번만 끝낸다 하더라도 8천만 원, 약 1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100% 한 번만 더 먹는다?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게 되면요. 억대 투자만도 굉장히 쉽고 과연 이게 불가능했느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2020년도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2020년도에 제가 이어지는, 오늘도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방송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거기서도 종목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추천도 드립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을 제외하고 TV 방송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의 파동을 실제적으로 보자고요.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수익이 났었는지. 자, 과거에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게 바이오니라는 종목이 있어요. 바이오니아. 2020년도 초에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렸고 소개시켜드리고 이 당시 소개시켜드리고 350% 이상 상승했지만 이 당시에도 많은 분들은 사지 않았어요. 왜? 이 당시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왜 사냐고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450%가 갔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런 종목을 누가 사느냐 하면서 사지 않았어요. 주식은 뭐예요? 급등하기 전에 사는 거지 이제 아까 뭐 전화 상담이라든지 문자 상담처럼 이미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100%, 20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네오셈이 250% 상승했어요. 이 당시에도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런 종목 사는 방법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지금 이것도 뭐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유딜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거지 비트컴퓨터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역시도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실제로 250%가 올라갔죠. 어디서요? 이 TV방송에서 여러분들 추천드리고요. 250%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 찍었으면요. 벌써 3천, 4천 먹고 있는 수익인 거예요. 서현. 소개시켜드리고 350%가 상승했지만 역시나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서현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0만 원 찍었으면요. 3,500, 4,000까지 또 벌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바이오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당장에 움직이진 않았지만 최근에 350%가 상승했습니다. 금량 150%가 상승했고요. 에코바이오도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150%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140%가 상승했고요. 유니슨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700% 상승했습니다. 네온테크 105%고요. 지에논에너지 101%고요. 유라테크 125% 상승했습니다. 한솔홈데코 110% 상승했고요. 한국패키지 103% 상승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TV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소개시켜드린 게 115개였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방송을 통한 온라인 방송을 통한 수익률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추천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지도 않았고 오로지 정말로 실제로 TV 방송을 통해서만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115개 소개시켰습니다. 그중에 100% 이상 수익이 난 게 15개였어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많은 종목을 살 이유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1년에 100%짜리 수익 4개만 먹어도 뭐라 했어요? 4종목만 수익이 나도 벌써 1천만 원이 복리로 계산했을 때 1억 6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에서 99%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이 61개입니다. 그리고 50% 이상, 20, 30% 정도의 약수익이 났던 게 28개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종목들 중에 손실 난 게 11개가 있어요. 11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을 매매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매일같이 2개, 3개, 매일같이 4개, 5개 찍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확실한 종목만 이런 것들만 사가면 돼요. 아까 유니슨 같은 경우도 700% 수익 본다고 하면요. 분명히 계좌가 제대로 바뀔 수 있었겠죠. 그럼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는 핵심 비법이 뭐였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우린 간단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요.
주식은요 결국 이런 거라 생각해요. 시간과의 싸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지 하방할지 아무도 예측할지 못해요. 당장 내일 주식이 올라갈지 당장 내일 주식이 빠질지 이건 신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실상에 내일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요 예측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고 하면요. 자, 주식의 핵심의 원리가 뭡니까? 주식의 원리, 기본적인 원리를 깨우치세요. 주식은요 상승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방이 있는 거예요. 하방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상승이 있는 거예요. 상승이 있으면 하방이 있고. 결국에 우리가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사면 살수록 수익을 볼 확률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예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최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면 살수록 뭐 한다고요? 수익은 극대화. 맨날 여러분들 뭐예요? 맨날 여러분들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어제장에 남성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했죠? 남성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린 거였고요. 아까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60, 70%까지 상승했어요.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이거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인가 그때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예요? 1,000만 원을 찍었으면요 600만 원이에요.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600만 원이면요 웬만한 월급보다도 월급 정도 된다 이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최저점에서의 이제 종목을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 있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1년 동안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이 대체 수익 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요. 오늘의 수익이 아니고 내일의 수익이 아니고 1년 뒤에 정말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가? 1년 뒤에 차를 살 수 있는가? 1년 뒤에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는가? 그것을 보고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방금 뭐라 했습니까? 아까 방금 정확하게 TV방송 115개 종목만 소개시켜줬을 뿐이에요. TV방송 통해가지고. 지금 10개월 했어요. 10개월. 10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100% 이상 15개예요. 이 중에 300% 이상이 6개, 7개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10개월 동안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10개월 기다린 것도 아니죠. 이 중에 2, 3개월 만에 간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하죠. 300%를 먹는데 100% 수익을 보는데 그걸 못 기다린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주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주식의 핵심은요. 얼마나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는 바뀔 거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 여러분들 지금처럼 단타 열심히 하셔봐야 계좌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딱 하나 느낀 게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에요. 1%, 3% 수익 열심히 모아봐야 티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계좌를 바꾸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찍어가지고 많은 매매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100%짜리, 200%짜리, 300%짜리 이런 거 수익 몇 개만 난다고 하면 당장 그냥 2021년도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억대 계좌 되는 거 참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에서의 물량을 모아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2021년도에 여러분들 계좌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TV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딱 그냥 깔끔하게 강의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계좌를 바꾸고자 하신 분들 잠시 후 3시 20분에 시작하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타는 토요일 여러분들 내년 제대로 억대 투자자 만들기 위한 강의를 당장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태호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잠시 후 3시부터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종목을 알 수 있는 강의 준비하고 계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강의 정리 시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 또 TV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2부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